토트넘의 몰락 손흥민이 남긴 가장 잔인한 선물. 가장 화려한 작별이 부른 가장 처참한 비극. 고요하지만 불길한 피아노 선율로 시작해 점차 웅장한 비극적 오케스트라로 고조. 화면 2025년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환하게 웃는 손흥민의 슬로우 모션. 갑자기 화면이 노이즈와 함께 암전되며 현재 토트넘의 처참한 순위 표심 6위가 비춰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십시오. 드디어 토트넘 호스퍼가 그토록 갈구하던 자유를 얻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이 팀의 발목을 잡고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는 것처럼 보였던 손흥민이라는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았거든요. 유로파리그 우승컵이라는 마지막 선물까지 받아 챙긴 구단은 아주 영리하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0대 중반의 공격수를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들은 전설을 예우하는 대신 비즈니스를 선택했고 그렇게 손흥민을 머나먼 미국 땅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구단 수뇌부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리빌딩의 시간이 왔다. 더 젊고 더 빠르고 더 역동적인 토트넘이 탄생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손흥민 없는 토트넘의 민낯,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런던 북부의 공기엔 우승의 창가 대신 2부 리그 강등이라는 썩은 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주장 자격이 없다며 독설을 내뱉던 제이미 레드넵, 그리고 그에 동조하며 손흥민 에이징 커브를 운운하던 전문가들의 그 당당하던 목소리는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비아냥거림은 이제 제발 한 번만이라도 돌아와 달라는 비겁하고 처절한 구걸로 변질되었습니다. 손흥민이 떠나며 남긴 것은 우승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리더가 사라진 팀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저주 섞인 선물이었죠. 오늘 우리는 숫자로 증명된 토트넘의 파멸, 그리고 태평양 너머에서 진짜 클래스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의 불편한 진실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토트넘은 과연 손흥민을 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손흥민에게 버림받은 것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반어법의 극대화. 손흥민을 무거운 짐이나 지긋지긋한 전설로 표현하여 구단의 어리석은 시각을 비꼬았습니다. 이는 손흥민 팬들의 결집을 유도하고 일반 시청자들에게는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과거의 영광 유로파 우승과 현재의 비극 강등 위기를 극명하게 대비시켜 시청자가 상황의 심각성을 즉각적으로 체감하게 했습니다. 실명 제이미 레드넵을 언급함으로써 논란의 중심을 명확히 하고 시청자가 감정적으로 이입할 수 있는 공공의 적을 설정했습니다. 영웅의 이별과 불길한 전조, 엇갈린 선택. 우승이라는 이름의 독배, 승리의 환희가 담긴 사운드가 나오다 갑자기 기괴하게 뒤틀리며 낮고 무거운 베이스음으로 전환. 지난해 여름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눈물과 환희로 가득 찼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팀의 유로파리그 우승컵이라는 21세기 들어 구단이 그토록 갈망하던 무관 탈출의 쟁표를 안기며 전설로서의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조명이 꺼지기도 전 토트넘의 보드진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에게 손흥민은 예우해야 할 전설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임박한 최고급 상품에 불과했으니까요. 가장 비쌀 때 팔아야 한다. 이 비정한 장사꾼의 논리가 토트넘 호스퍼의 대뇌를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9년이라는 세월 동안 팀의 뼈와 살이 되어준 베테랑의 가치를 에이징 커브라는 잔인한 단어 하나로 난도질했습니다. 30대 중반의 선수는
더 이상 프리미어리그의 속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마치 짐을 치우듯 팀의 심장을 태평양 너머 MLS로 추방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승리자의 저주이자 오만이 불러온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팔아치우며 주머니에 두둑한 거액의 이적료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그들이 산 것은 빛나는 미래가 아니라 2부 리그로 직행하는 몰락의 티켓이었습니다. 구단은 호기롭게 외쳤습니다. 손흥민 한 명의 의존도를 낮추고 시스템으로 승부하는 젊은 토트넘을 만들겠다라고요. 얼마나 달콤하고도 멍청한 환상입니까? 손흥민이 떠난 왼쪽 윙어의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도 시렸습니다. 그 빈자리를 메우겠다며 수천억을 쏟아부어 영입한 유망주들은 손흥민이 9년 동안 견뎌온 토트넘의 무게라는 압박감에 짓눌려 경기장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기술은 화려할지 모르나 팀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동료들의 눈빛을 하나로 모으던 그 보이지 않는 카리스마는 시장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토트넘은 성공적인 세대교체라는 마약 같은 환상에 취해 자신들의 팔다리를 스스로 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뿌리를 뽑아버린 나무의 꽃이 피길 바랐던 그들의 지독한 낙관주의. 이제 그 대가는 강등이라는 이름의 독배가 되어 그들의 목구멍을 태우고 있습니다. 전설을 지워버린 대가로 얻은 것은 돈이었지만 잃어버린 것은 구단의 영혼 그 자체였습니다. 손흥민을 유통기한 임박한 상품으로 이적료를 몰락의 티켓으로 비유하여 구단의 비즈니스적 접근이 얼마나 축구적으로 무지했는지를 간조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카리스마와 같은 문장을 통해 현재 영입생들의 부진을 꼬집으며 팬들의 공감을 유도합니다. 승리자의 저주, 마약 같은 환상 등 자극적인 단어 선택을 통해 시청자가 영상의 내러티브에 완전히 몰입하게 설계했습니다. 레드넵의 망언과 재평가 침묵의 리더십이 가르쳐준 교훈.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바이올린 선율이 흐르다 토트넘 라커룸의 무거운 침묵을 상징하는 낮은 앰비언스로 전환. 나는 손흥민을 주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가 팀을 이끄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영국 매체 스카이 스포츠의 해설위원이자 토트넘의 선배라는 자가 내뱉었던 이 서슬퍼런 독서를 기억하십니까? 제이미 레드넵. 그는 손흥민의 헌신을 무색무취라 깎아내렸고 그의 온화한 미소를 유약함이라 조롱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손흥민의 리더십을 무능이라는 낙인으로 난도질했죠. 참으로 지독한 역설 아닙니까? 그가 그토록 주장 자격이 없다고 몰아세우던 사내가 떠나자마자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리더가 없는 영혼 없는 오합지졸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레드넵이 그토록 갈구하던 강력한 리더십은 대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경기장에서 동료들의 실수를 감싸 안고 패배의 비난을 홀로 뒤집어쓰며 억지 미소를 짓던 손흥민이 사라진. 지금 토트넘의 라커룸은 차디찬 정적만이 흐르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팀이 연패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동료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가 사라지자 토트넘 선수들은 서로의 눈을 피하기 바쁜 겁쟁이들이 되었습니다. 이제야 영국 현지 매체들은 고통스러운 불편한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라커룸에서 고함을 지르며 공포를 조성하는 폭군이 아니라 거센 풍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팀을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자신의 발등이 깨지는 통증보다 팀의 분위기가 가라앉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리더였습니다. 레드넵이 비난했던 그의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 동료들이
온전히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모든 외풍을 막아주던 가장 강력한 방패였습니다. 결국 레드넵의 망언은 토트넘 팬들에게 가장 뼈아픈 성찰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손흥민은 주장 자격이 없다던 그 오만한 전제는 이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진정한 비극은 손흥민에게 주장의 자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인간이자 리더를 품기에는 토트넘이라는 구단 자체가 너무나도 작고 비겁했다는 점입니다. 그를 향해 자격 미달이라 손가락질하던 이들은 이제 강등권이라는 벼랑 끝에 서서야 깨닫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내쫓은 것이 단순한 공격수 한 명이 아니라 팀의 양심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는 것을요. 전설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무지한 전문가와 그에 동조했던 구단. 그들이 맞이한 이 처참한 몰락은 어쩌면 손흥민을 외면했던 대가로 치러야 할 가장 정직하고도 잔인한 수업료일지도 모릅니다. 실명 타격 및 대립구조 제이미 레드넵이라는 실명을 반복 언급하며 그의 과거 발언과 현재 토트넘의 처참한 상황을 10일로 대비시켜 반어적 쾌감을 극대화했습니다. 리더십의 재정에 레드넵이 주장한 공포 리더십과 손흥민의 방패 리더십을 대조하여 손흥민 선수의 인간적인 위대함을 부각했습니다. 감정적 호소 겁쟁이들, 비겁한 구단, 처참한 몰락 등 강렬한 형용사를 배치해 시청자가 구단의 운영 방식에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반어법의 정점 가장 정직하고도 잔인한 수업료라는 표현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구단이 자초한 필연적인 결과로 정의했습니다. 기록이 말하는 파멸 숫자가 증명하는 지옥. 시계 태엽이 돌아가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기계적이고 차가운 신디사이저 음이 깔리며 긴장감 고조. 2026년 토트넘 호스퍼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굴러떨어지고 있죠. 현재 토트넘의 시계는 무려 91년 전으로 회귀했습니다. 새해에 태양이 뜨고 치러진 리그 11경기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3무 7패의 성적표. 여러분, 이것이 21세기 프리미어리그 빅6나 자부하던 팀의 성적이라고 믿어지십니까? 1935년 이후 구단 역사상 가장 처참하고 굴욕적인 새해의 저주가 지금 런던 북부를 덮치고 있습니다. 통계 전문 업체 옵타가 던진 숫자는 더욱 잔인합니다. 11경기 연속 무승. 이는 1975년 이후 무려 51년 만에 찾아온 불명예스러운 기록입니다. 토트넘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성실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때 우승을 논하던 팀이 이제는 리그 16이라는 낯선 숫자를 성적표에 새긴 채 강등권과의 승점 차 단 1점이라는 벼랑 끝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역설은 따로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 토트넘의 공격 지표는 결코 나쁘지 않다는 점입니다. 점유율도 높고 슈팅 횟수도 상위권입니다. 그러나 이 허울 좋은 숫자들이 증명하는 진실은 오직 하나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상대의 숨통을 끊어놓던 그 한 방이 증발해버렸다는 것이죠. 손흥민이 전매 특허인 가마차기로 패배를 무승부로, 무승부를 승리로 바꿔놓던 그 기적의 시간들. 승점을 도둑맞은 상대팀 감독들이 운이 없었다며 고개를 내젓게 만들던 그 손흥민이라는 마법이 사라지자 토트넘은 영혼 없는 점유율만 만지작거리는 껍데기 팀으로 전락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손흥민이라는 필터를 제거하고 나니 그동안 화려한 포장지에 가려져 있던 토트넘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득점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팀의 모든 불완전함을 혼자서 덮어주던 치트키였죠. 이제 옵타가 계산한 토트넘의 강등 확률은 13.94%까지 치솟았습니다.
누군가는 낮은 수치라 자위할지 모르지만 지난 51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지옥행 열차의 티켓이 이미 발행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토트넘은 운이 없었다라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불운이 아니라 인과응보입니다. 리더를 버리고 시스템의 부재를 한 명의 영웅에게 의존해 감춰왔던 구단이 치러야 할 당연한 성적표입니다. 숫자가 증명하는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토트넘 팬들은 이제 매 주말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기도합니다. 제발 91년 전에 그 참혹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기도문 어디에도 더 이상 승점을 훔쳐올 소니 SONNY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1935년, 1975년 13.94% 등 구체적인 연도와 수치를 배치해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고 상황의 심각성을 시각화했습니다. 허울 좋은 숫자와 영혼 없는 점유율이라는 표현을 통해 데이터와 실제 결과 사이의 괴리를 강조하며 손흥민 선수의 클래스를 부각했습니다. 지옥행 열차 티켓, 인과응보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시청자가 영상의 결말 강등 위기에 더 몰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실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표현으로 토트넘 보드진과 선수단의 무능함을 비꼬았습니다. 안방에서 무너진 자존심 6만 2천 개의 야유소리. 초반부엔 웅장하고 희망찬 토트넘의 창가가 아주 잠깐 흐르다 곧바로 바늘이 긁히는 듯한 소음과 함께 냉소적이고 무거운 베이스 음으로 반전. 최고급 시설을 자랑하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외관. 이내 관중석을 가득 메운 팬들이 얼굴을 감싸 쥐거나 야유를 퍼붓는 처참한 실시간 현장 교차 편집. 축구의 성지이자 런던 북부의 자부심, 10억 파운드의 자본이 만들어낸 현대 건축의 정점. 하지만 지금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은 더 이상 상대 팀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요새가 아닙니다. 오히려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원정팀들이 승점 3점을 무조건 챙겨가기 위해 줄을 서는 이른바 런던 최고의 프리패스 맛집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으리으리한 외관과 최첨단 잔디 시스템은 이제 썩어가는 팀의 실력을 감추기 위한 가장 비싼 화장품에 불과합니다. 숫자는 잔인할 정도로 정직합니다. 지난 시즌 이후 홈에서만 기록한 패배가 무려 19패. 지난 1년 반 동안 토트넘의 안방은 리그에서 가장 승리하기 쉬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6만 2천 명의 관중이 내뿜던 뜨거운 열광은 이제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날선 야유와 비릿한 조롱으로 바뀌었습니다. 강등 확률 13.94%. 통계학자들은 이 수치가 아직 희망적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매주 그 경기장에서 썩어가는 경기력을 목도하는 팬들에게 이 숫자는 공허한 위로일 뿐입니다. 이미 그들은 100%의 확신으로 강등이라는 지옥철을 타고 있으니까요. 이제 팬들은 경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또 어떤 신박한 방법으로 우리를 굴욕 속에 빠뜨릴까를 확인하러 옵니다. 마치 비극적인 몰락을 감상하기 위해 티켓을 끊는 고통스러운 확인 사살의 시간이죠. 최근 치러진 크리스탈 팰리스전은 그 정점이었습니다. 전반 34분 선제골을 내줄 때만 해도 팬들에겐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4분 뒤 수비의 핵심이라던 미키 반 더 벤이 보여준 무모한 반칙과 퇴장, 이어지는 페널티킥 실점은 토트넘이 얼마나 나사 빠진 팀인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잔혹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리더가 사라진 팀의 집중력은 모래성보다 허무하게 무너졌고 승리를 향한 갈망인 투지는 이미 박물관으로 사라졌습니다. 수만 명의 팬이 지켜보는 안방에서 고개를 숙인 채 영혼 없는 눈빛으로 경기장을
배회하는 선수들의 뒷모습을 보십시오. 그 뒷모습은 처량하다 못해 그들을 응원했던 팬들의 가슴에 화살을 꽂는 것처럼 화가 날 지경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지독한 역설을 마주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들인 최첨단 경기장에서 리그 역사상 가장 초라하고 영혼 없는 축구가 펼쳐지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 말입니다. 최고급 시설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 안을 채우는 알맹이가 구단 전체의 정신력이 썩어 문드러졌는데 말이죠. 과거 손흥민은 이 경기장에서 터지는 야유마저도 자신의 득점으로 환호로 바꿔놓던 마법사였습니다. 그가 공을 잡으면 경기장의 기류가 바뀌고 상대 수비는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마법사가 떠난 무대 위에는 이제 서투른 광대들만 남아 서로의 발등을 찍고 있습니다.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가장 비참한 몰락을 경험하고 있는 이 역설적인 상황. 이것이야말로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기둥을 스스로 뽑아버린 토트넘이 마주해야 할 피할 수 없는 잔인한 인과응보입니다. 6만 2천 개의 야유 소리는 이제 하나의 거대한 질문이 되어 구단주 다니엘 레비와 보드진의 귓가를 찢어놓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팔아치운 것이 정녕 30대 노장 선수 한 명뿐이었나? 아니면 팀의 영혼을 통째로 경매에 넘긴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구단은 10억 파운드를 투자해 경기장을 지었지만 단 한 명의 리더를 지키지 못해 구단 전체를 강등권이라는 쓰레기장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참으로 비싸고도 값싼 몰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비싼 화장품, 지옥철, 박물관으로 사라진 투지 등의 표현을 통해 구단의 상황을 더 날카롭게 묘사했습니다. 단순히 기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팬들의 감정선 고통스러운 확인 사살, 화가 나는 뒷모습을 연결하여 시청자가 구단의 오만에 분노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다니엘 레비 구단주를 직접 겨냥하며 구단의 비즈니스적 오만이 구단의 근간을 흔들고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현장감 극대화 6만 2천 개의 야유가 단순히 소음이 아니라 보드진을 향한 심판의 질문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대본의 서사적 깊이를 더했습니다. 감독 잔혹사 의자가 바뀌어도 해결되지 않는 고질병. 긴장감을 유발하는 불규칙한 드럼, 비트. 그 위에 들리는 뉴스 속보와 감독 경질 발표의 차가운. 토트넘의 감독석은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뜨겁고도 차가운 단두대가 되었습니다. 구단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축구를 약속하며 팬들의 심장을 뛰게 했던 엔지 포스테코글루, 치밀한 전술의 귀재라 불리며 구례주로 추앙받던 토마스 프랭크마저 줄줄이 목이 잘려나갔습니다. 구단 보드진은 매번 성적 부진의 화살을 감독의 전술판으로 돌리며 시스템의 문제라고 외치지만 정작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자 팀을 지탱하던 정신적 리더를 제 발로 걷어찬 사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독들의 역량 부족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풀 수 없는 방정식을 강요받은 독이 든 성배의 비극일까요?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이라는 확실한 해결사가 사라진 그라운드 위에서 공허한 점유율 축구만 고집하다 토사구팽당했고 후임으로 들어온 토마스 프랭크는 수비 안정화를 꾀했지만 팀 전체에 이미 퍼져버린 패배주의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지점은 투도르 임시 감독 체제입니다. 그는 지금 소방수가 아니라 불길을 더 크게 번지게 하는 부채질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스널전 1-4 대패로 시작된 참사는 풀럼과 크리스털 팰리스전까지 이어지는 연전연패의 늪으로 진화했습니다. 투도르 감독이 보여주는 무기력한 전술은 그가 팀을 위해 무언가를 할 의지조차 상실했음을 방증합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그가 쏟아내는 변명들은 팬들에게 다음 경기는 또 얼마나 처참하게 깨질까라는 불안감과 불신만을 증폭시킬 뿐이죠. 감독이 바뀔 때마다 선수들은 새로운 전술에 적응 중이라는 상투적인 핑계를 대며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술판의 화살표가 바뀐다고 해서 선수들의 다리가 빨라집니까? 11경기 무승이라는 기괴한 기록이 증명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토트넘은 지금 감독의 전술이 문제가 아니라 라커룸의 공기를 지배하던 정신적 가이드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선수들은 이제 누가 새로 부임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몇 달 뒤면 경질될 시한부 감독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구단 보드진은 감독 교체라는 가장 쉬운 카드만으로 강등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오만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자동차의 엔진이 고장났는데 운전대 색깔만 바꾸고 있는 꼴입니다. 손흥민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제 발로 버리고 그 자리에 조악한 부품들을 억지로 끼워 넣은 것은 바로 레비 회장과 그를 둘러싼 무능한 수뇌부들입니다. 감독들은 그들이 만든 이 괴물 같은 시스템 안에서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독이 든 성배를 차례로 돌려 마시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쫓겨날 때마다 남는 것은 천문학적인 위약금과 더 깊게 패인 팀의 균열뿐입니다. 선수들은 패배를 당연하게 여기고 팬들은 이제 분노조차 사치라 여기며 포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감독 잔혹사. 이것은 단순히 몇몇 감독의 불운이 아닙니다. 리더십을 경시하고 전설을 그저 낡은 부속품 취급했던 구단의 오만이 빚어낸 거대한 블랙홀입니다. 그 블랙홀 속으로 이제 투도르마저 걷잡을 수 없이 집어삼켜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 지옥 같은 연쇄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 과연 토트넘 보드진에 그럴 의지라도 있기는 한 것일까요? 단두대, 독이 든 성배, 시한부 감독, 블랙홀 등의 비유를 통해 상황의 절망감을 극대화했습니다. 감독의 무능이 개인의 탓이 아닌 손흥민 부재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된 구단 시스템의 붕괴임을 논리적으로 연결했습니다. 감독을 경질하는 보드진의 오만한 계산을 정면으로 저격하여 시청자의 분노를 결집했습니다. 감독 교체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경기력의 무기력함을 강조하여 시청자가 상황을 더 처참하게 느끼도록 했습니다. 태평양 넘어 울려 퍼지는 승부 에이징 커브라는 비겁한 변명. 긴박하고 무거운 비극적인 톤이 일순간 멈추고 LA에 밝고 경쾌하면서도 웅장한 라틴풍의 사운드가 터져 나온다. 손흥민 선수의 골 장면과 경기장을 가득 채운 함성 소리가 믹싱됨. 토트넘이 런던의 차가운 빗속에서 강등이라는 단어와 사투를 벌이며 구차한 변명들을 늘어놓고 있을 때 태평양 건너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눈부신 햇살 아래서는 축구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33세, 활동량이 줄었다. 이제는 한물 같다. 토트넘의 무능한 보드진이 손흥민을 내칠 때 내세웠던 그 비겁한 변명들이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에서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무지한 농담이었는지 매 경기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 시즌 손흥민의 활약을 똑똑히 보셨습니까? LAFC 합류 이후 치러진 단 4경기 만에 1골 6도움. 팀이 기록한 총 12골 중 절반이 넘는 7골이 오직 그의 발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격 포인트 수치가 아닙니다. 팀의 득점 구조 자체가 손흥민을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었다는 뜻입니다. 토트넘에서 활동량이 부족하다고 그를 폄하했던 이들에게 손흥민은 경기장 전체를 자신의 놀이터로 만들며 전장을 지배하는 군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토트넘 보드진은 그를 팀의 성장을 가로막는 짐이라 생각하며 내쫓았지만 정작 그 짐이 떠난 자리에 거대한 진공 상태가 생겨 팀 전체가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댈러스를 상대로 꽂아 넣은 그 환상적인 프리킥 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수비벽을 가볍게 넘겨 골망의 구석을 찌르는 그 마법 같은 궤적은 9년 동안 런던의 심장을 뛰게 했던 그 전설과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기술은 세월이 흘러도 빗바래지 않았고 축구를 대하는 그의 집요하고도 진지한 태도는 오히려 새로운 무대에서 더욱 농익어 가고 있습니다. 토트넘 보드진이 내세운 에이징 커브라는 단어는 과학적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단이 저지른 역사적인 실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가스라이팅이었을 뿐이죠. 손흥민은 지금도 누구보다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고 누구보다 날카로운 패스를 찔러주며 결정적인 순간에 팀을 구해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는 팀이 이제 토트넘이 아닐 뿐이죠. 이제 세상은 묻습니다. 누가 진짜 에이징 커브를 겪고 있는 것이냐고. 33세의 나이에도 리그를 지배하며 전승가도를 달리는 선수입니까? 아니면 91년 만에 최악의 기록을 경신하며 2부 리그 강등의 공포 앞에 무릎 꿇은 구단입니까? 손흥민은 자신의 실력으로 그리고 그 특유의 해맑은 웃음으로 토트넘의 무능을 매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자신이 왜 대체 불가능한 클래스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중이죠. 토트넘이라는 좁은 우물 안의 개구리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위대한 가치가 이제 태평양 너머에서 눈부시게 비상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단순한 공격수를 넘어 자신을 버린 구단에게 너희의 판단이 틀렸다라고 매 경기 말없이 경고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런던은 비에 젖어가고 있지만 LA의 햇살은 손흥민의 마지막 황금기를 비추며 그를 더욱 찬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런던의 비 내리는 절망 vs LA의 햇살 아래 승리라는 대비를 통해 손흥민의 비상을 더욱 극적으로 묘사했습니다. 1골 6도움, 팀 득점의 절반 이상 관여라는 구체적 수치를 활용해 에이징 커브라는 구단의 주장을 철저히 박살냈습니다. 비겁한 변명, 가스라이팅, 우물 안개구리 등 강한 표현을 사용하여 구단 보드진의 무능함을 신랄하게 꼬집었습니다. 손흥민이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나가는 능동적인 주인공임을 강조했습니다. 벼랑 끝에 토트넘 빅6의 화려한 몰락. 무겁고 기계적인 심장 박동 소리가 서서히 빨라지다. 이내 정막 속에 가라앉는 듯한 불길한 앰비언스 사운드. 이제 토트넘에게 프리미어리그 빅6라는 타이틀은 훈장이 아닙니다. 그건 그들이 가진 마지막 자존심을 난도질하는 가장 잔인한 조롱의 상징일 뿐입니다. 리그 16위, 승점 29점. 이제 강등권인 18위와의 승점 차는 단 1점입니다. 프리미어리그의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생존 모드라는 이름의 감옥, 그곳이 바로 지금의 토트넘입니다. 한 경기만 삐끗해도 단 한 번의 실수가 나와도 2부 리그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벼랑 끝의 일상이 그들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아스널에게 런던 더비의 자존심을 유린당하고 풀럼과 크리스털 팰리스 같은 중하위권 팀들에게 안방에서 승점을 줄줄이 헌납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알던 그 거대했던 토트넘의 잔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를 누비며 유럽 전체를 호령하고 세계적인 선수들이 입단을 꿈꾸던 그 구단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토트넘 팬들이 꾸는 악몽은 단순히 순위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시즌 미러리나 선덜랜드 같은 챔피언십 구단들과 거친 진흙탕 싸움을 벌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가 런던의 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부진이나 전술적인 하락세가 아닙니다. 구단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철학이 손흥민이라는 정신적 지주를 스스로 제거한 그날부터 밑바닥부터 붕괴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우산이 사라지자 토트넘은 쏟아지는 비를 보호장구 하나 없이 온몸으로 맞으며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모하메드 쿠두스의 부상 이탈이 뼈아픈 타격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암세포는 따로 있습니다. 팀이 0-2로 끌려가며 패색이 짙어질 때 라커룸에서 혹은 그라운드 위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며 동료들의 멱살을 잡고서라도 경기를 뒤집을 리더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선수들의 눈빛을 보십시오. 패배가 결정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은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투지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무기력과 패배주의뿐입니다. 13.94%라는 강등 확률은 이제 데이터 분석 사이트의 차가운 숫자가 아닙니다. 매 경기 킥오프 휘슬이 울릴 때마다 선수들의 발목을 옥죄는 거대한 족쇄이자 그들을 2부 리그라는 늪으로 끌어당기는 무거운 중력입니다. 화려한 경기장,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티켓값,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그 으리으리한 외관안을 채우고 있는 것은 2부 리그보다 더 짙은 절망과 패배주의라는 이름의 악취입니다. 토트넘은 지금 스스로 만든 황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거대한 구단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이미 생명력을 잃고 썩어 들어가고 있죠. 팬들은 묻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외치던 그 야망은 다 어디로 갔냐고. 하지만 구단은 대답 대신 새로운 임시 감독을 선임하는 돌려막기 쇼를 벌이고 선수들은 다음 경기를 어떻게 질지 고민하며 시간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 몰락의 끝은 대체 어디일까요? 지금의 토트넘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강등의 늪에서 탈출하는 것뿐인데 정작 그 늪을 빠져나올 열쇠였던 손흥민은 이미 그들의 손을 떠나버렸습니다. 빅육나는 허울 좋은 왕관은 이제 그들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의 가치를 저버린 오만한 구단이 맞이할 수 있는 가장 공평하고도 잔인한 결말입니다. 토트넘의 몰락은 이제 멈출 수 없는 기차처럼 강등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무섭게 돌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차를 멈출 브레이크는 그들이 스스로 버렸습니다. 뼈아픈 후회에서 터져나올 비극을 위해 현 상황이 탈출 불가능한 감옥임을 강조하여 몰입도를 극대화했습니다. 골든 감옥, 질문이 된 왕관, 멈출 수 없는 기차 등 시각적 이미지가 강한 비유를 사용하여 시청자가 상황을 시각적으로 상상하게 했습니다. 보드진의 돌려막기 쇼와 선수들의 패배 고민을 병치하여 구단 전체에 퍼진 무기력함을 신랄하게 비꼬았습니다. 뼈아픈 후에 가장 늦었을 때가 정말 늦은 때다. 비극적인 현악기의 웅장한 선율이 극에 달하다가 갑자기 모든 악기가 멈추고 아주 낮은 심장 박동 소리만 남는다. 손흥민이 현재 토트넘의 그 어떤 선수보다 믿음직하다는 주장을 이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 영국 현지 매체의 이 짧은 한 문장은 토트넘 호스퍼가 마주한 가장 잔인하고도 피할 수 없는 성찰입니다. 떠난 연인의 소중함을 이별의 차가운 빗줄기를 맞고 나서야 깨닫는 어리석은 연인처럼 토트넘은 이제야 손흥민이라는 이름 석자를 부여잡고 거대한 통곡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제이미 레드넵의 망언을 자극적인 기사 제목으로 뽑으며
손흥민을 비아냥대던 언론들도 이제는 태도를 바꿔 그 주장 자격 없다던 사나이가 보여준 헌신이 얼마나 기적 같은 것이었는지 뒤늦게 찬양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찬사가 무슨 소용입니까? 이미 환호는 비명이 되었고 영웅의 자리는 텅 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쏟아내는 뒤늦은 찬양은 토트넘이라는 구단의 무능함을 스스로 증명하는 고백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하나입니다. 버스는 이미 떠났고 손흥민은 없습니다. 그는 이제 LAFC의 영웅으로 추앙받으며 축구 인생의 마지막 황금기를 가장 찬란하게 만끽하고 있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그가 남긴 유로파리그 우승컵이라는 마지막 유산을 박물관 유리장 안에 고이 모셔둔 채 2부 리그라는 어둠의 구렁텅이로 직행할 운명에 처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있었다면 달랐을까? 라는 이 지긋지긋한 질문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증명했고 토트넘은 자신들의 오만으로 그 증명을 충분히 망쳐놓았으니까요. 리더의 가치를 알아볼 눈이 없었던 구단이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도 공평한 엔딩. 그것이 바로 2026년 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토트넘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구 이야기인가요? 아니, 이것은 소중한 가치를 돈 몇 푼과 맞바꾼 모든 조직이 겪게 될 필연적인 몰락의 교과서입니다. 자, 이제 영상의 끝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 손흥민이 주장의 자격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토트넘이라는 구단 자체가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주장을 품을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까? 91년 만에 최악의 성적, 구단 역사를 통째로 뒤흔드는 강등의 공포. 토트넘이 이 지옥 같은 터널을 빠져나올 유일한 방법은 과거로 돌아가 그들의 가장 큰 실수를 되돌리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잔인하게도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실수는 이제 역사가 되었고 그 대가는 매 경기 치러지고 있습니다. 과연 토트넘은 손흥민 없는 이 잔인한 현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 과연 살아남을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설을 잃고 비극을 얻은 토트넘의 몰락, 지금까지 채널명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뼈아픈 진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백서, 환호는 비명이 되고 등의 표현을 통해 극적인 대비를 주어 영상의 끝까지 몰입감을 유지했습니다. 단순한 스포츠 뉴스를 넘어 가치와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시청자의 댓글 참여 엔게이지먼트를 강력하게 유도했습니다. 전설을 잃고 비극을 얻은 토트넘이라는 문장으로 영상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요약하여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